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리, 바로 고등어 조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고등어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생선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단이 중요해지면서 고등어의 영양소는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고등어 조림에 이것을 넣으면 혈관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 네,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비밀 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으로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고등어 조림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이 재료를 사용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또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몸에 좋을 줄 알았던 음식이 고등어와 함께 먹을 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등어 조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어 조림의 건강 비결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어의 놀라운 영양소.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고등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 기름진 살과 고소한 맛일 텐데요. 이 기름 속에는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 오메가-3가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EPA, 다른 하나는 DHA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선 EPA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전 형성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란 쉽게 말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혈전이 쌓이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PA는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반면 DHA는 뇌 건강과 연관이 깊습니다. DHA는 우리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인지기능 저하가 우려되는데 DHA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등어는 비타민 B12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고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피로감, 무기력,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등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를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특정 재료를 고등어 조림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료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고등어 조림에 넣으면 혈관이 튼튼해지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조림에 생강을 넣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을 만큼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고등어 조림에 생강을 더하는 것이 단순히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생강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는 진저롤 GINGEROL과 쇼가오레스 HOGAOL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항염작용을 하는데 특히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은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란 단순히 피가 잘 돌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거나 혈전이 쌓이면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죠. 그러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등어 조림에 생강을 넣는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히 겨울철이나 추운 날씨에 먹으면 체온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생강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고등어 조림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3. 생강의 다양한 효능. 생강은 고등어 조림에 넣을 때 그 효능이 더욱 빛나지만 사실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생강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소화 개선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때 생강차나 생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소화불량, 위경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생강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생강은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해 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조리해야 그 효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생강은 익혀도 그 효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고등어 조림처럼 조리하는 음식에 넣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일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 조림은 생강과 같은 건강 재료와 함께 먹으면 매우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함께 먹었지만 사실 고등어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나 유제품입니다. 고등어는 철분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먹은 후 우유를 마시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고등어 속 철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분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빈혈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먹을 때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고등어 자체에도 일정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짠 반찬이나 장아찌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등어 조림을 먹을 때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은 염분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건강하게 고등어 조림을 즐기는 방법. 그렇다면 고등어 조림을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어 조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고등어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적당한 양념으로 조리는 방식이 가장 건강한데요. 튀긴 고등어는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리 과정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조림 방식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조림 양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염분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앞서 언급한 생강, 마늘, 고추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고 건강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를 약간 넣으면 매운맛이 더해져 비린내를 잡아주고 입맛을 돋우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간장을 줄이는 대신 된장이나 고추장을 약간 섞어도 좋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서 장 건강에 좋고 고추장은 칼로리를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또한 물을 넣어 함께 졸이면 무가 고등어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6. 고등어와 어울리는 건강한 반찬들. 마지막으로 고등어 조림과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이와 어울리는 반찬으로는 신선한 채소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은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훌륭한 반찬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고등어와의 궁합이 좋고 콩나물은 비타민C가 많아 고등어의 비타민 D와 잘 어우러집니다. 또한 두부를 곁들이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고등어와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깻잎이나 쌈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항산화 효과도 높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고등어 조림과 함께 곁들이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음식이지만 여기에 생강 같은 건강 재료를 더하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세요. 또한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 특히 유제품과 짠 음식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재료와 조리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등어 조림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준비가 되셨죠? 다음 식사 때 고등어 조림을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